국내 우편입니다. 39페이지. 국내 우편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초보라면 천천히 하는데, 금융자격증 했던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 없어요. 더구나 여러분들 금융자격증 중에서 펀드가 중권까지 했잖아. 대단한 친구들이잖아. 대단한 친구들.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워. 그래서 이거 9점 못 맞으면 자랑 안스럽겠지? 39쪽 보겠습니다. 기타 청구 계약입니다. 국내 우편물 수취인의 주소, 성명 변경 청구, 우편물에 관한 청구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아가 승희한테 지금 현아가 좀 1,000만 원 받을 게 있어서 계속 돈 내용병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그랬지? 근데 이제 이사 가면 귀찮으니까 가면 귀찮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 수취인 주소 이사 가면서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편지를 주소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수취인의 주소 선명의 변경 청구입니다. 발송인이 수취인의 주소 선명을 잘못 기재했거나 수취인이 다른 곳을 갔을 경우에 기재 내용을 바꿔줘서 요청하는 것을 주소 바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뭐 특별히 이럴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잘못 갔으니 우편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반환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편물 반환 청구가 있고요. 처리 요령입니다. 청구의 수리 여부. 청구를 받을 때는 정당한 발송인이 배달하는 것은 아닌지, 다른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닌지 검토하고요. 이 청구서에 접수가 있는데 이걸 내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좀 고민이다. 자, 봐봐요. 발송 준비를 하고 완료 전에, 아직 발송을 안 했어. 발송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할까? 지금 승희가 진도 우체국에 가서 아침에 보내놓고는 생각해보니까 이거 이사 갔대. 그러니까 다시 찾아간 거야. 그래갖고 내 우편물 어떻게 하라? 주세요. 그랬어. 발송 완료, 아직 안 보낸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줘요. 그래, 줘야. 준대. 그래서 취급수수가 무료야. 무료. 그 다음에 우편물 송달증 작성 이전이야. 작성 안 했어. 서류에. 두 번째. 진도 우체국은 집중국이야. 거기. 너와. 근데 면 단위도 있죠? 거기서 이제 우체국을 갖고 왔어.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우편 집중국 발송 이전이면은 통상 규격 요금하고 반환청 우편물이 있고요. 우편 집중국 발송 후가 있어요. 여기 순천 절해동인가 있더라. 우편 집중국이. 그래서 선생님도 특별히 거리 갖고 가. 저녁에 4시간 넘어, 6시간 넘어버리면. 집중국이란 게 집중국이 뭐다고? 그 지역의 우편물 다 모아놓는데 그쪽으로 받았을 때는 이런 한대 취급서를 받는다는데 이게 문제는 없더라고요. 문제는 없는데 아무튼 이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발송 준비 완료 전만 기간이 될 것 같아요. 발송 완료를 아직 안 했다면, 준비 아직 안 했다면 수수료 무료 없이 다시 돌려주면 되겠다. 이런 서비스 차원에서. 근데 시험에 나온 다면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우편물의 처리. 수취인의 주소 성명 변경 청구는 뭐라고 되어 있니? 검은선 동그라미 칩니다. 검은선. 자, 수취인 우리가 현아한테 보내야 됐는데 이름 잘못 썼어. 손현아가 아니라 송현아로 써놨어. 그럼 이 수취인 이름 바꿔야 되겠잖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쓴다 이거야. 그래서 무슨 색으로 한다? 검은색. 이게 좀 특이해요. 빨간색이 아니라 검은선이라고 되어 있니? 네. 검은선이야? 동그라미 쳐놔. 이 검은선 두 줄로 삭제한단 말이야. 여기서 한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편물 반환 청구는 접수 우체국의 발송 및 전례는 자국 배달물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3번에 내용 증명 우편물의 반환 청구 원본과 등본 모두 반환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아까 3통 보냈었잖아요. 그 다음에 국내 우편물 보관 우편물의 변경 청구입니다. 보관 우편물이나 우체국 보관이라는 표시가 있거나 보통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달이 어려운 지역으로 배달하는 우편물로서 배달업 측의 창구에 보관한 후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을 말합니다. 처리 요령이고요. 보관 우편물은 배달 우체국 창구에서 우편물을 보관하다가 정당한 수취인에게 교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진도 같은 데는 아주 섬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한 몇 가구 살고 있지 않는 섬이 있어. 배 들어가기 어려워. 그럴 때는 어떻게? 그리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근방의 우체국에다가 우편물을 모아놓는다 이거야. 그리고 수취인이 나와서 찾아가. 이게 뭐라고 그래? 보관 우편물이라고 그래. 보관 우편물. 여러분들 보관은 택배 같은 건 어때? 보관시키지? 네. 되게 어디다 요즘 많이? 신발장. 편의점. 편의점에서도 여러분들 여기 가보면, 여기 가봐봐. 여기 가보면 우체국은 아닌데 여기 이번에
오늘 아직 편의점 이용 안 했지? 네. 대단하십니다. 이 언제 이용할 생각이니? 오늘 저녁. 오늘 저녁에 엄청나게 이용해. 그냥 이게 지금 도로고 이렇게. 자, 편의점 여기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의 집이 여기가 있죠? 네. 근데 편의점 여기 문이 있을 거야. 오늘 가보면 문이 있어 실제로 열고 들어갈 거야. 여기도 문이 있어. 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그냥 물건 갖고 나가면 안 된다. 뒤에서 나오고 다시 가야지. 여기 탁자가 이렇게 앉아있죠? 네. 오늘 앉을 예정이니? 안 보여. 앉을 예정이야? 좋겠다. 앉을 예정이네. 그런데 여기 가보면 여기가 이렇게 냉장고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쪽에가 우편으로 이렇게 쌓아놨어. 그래서 이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택배를 이쪽에다가 배달시킨 거야. 여기 가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소포가. 이제 사람들이 와서 찾아가요. 이런 형태로 편의점이 여러분들의 편의를 좀 도와주고 있죠. 그럼 내 스스로 이거. 안내. 그래서 혹시 우체국이라든가 택배가 왔는데 배달할 장소가 없으면 어디에 대주라면 돼? 편의점. 그럼 편의점하고 무슨 관계냐 하면 제가 위에 들리는 단골 고객이라 하면 돼요. 밤 늦게는 12시 이후에는 되게 보니까 그 학생들이 있는 것 같더라. 대학생들이 알바로 하고 있어요. 오빠들한테 눈빛 주지 마. 책 보고 있더라. 그래서 공부하는 그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 게임하는 애도 있고 어떨 때 보면 어떨 때 책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책을 보면 알지 않게 전공서적인지 로맨스적인지 전공서적 보고 있어요. 그러면 참 공부를 열심히 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체국이 보관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하냐면 보관교부지는 관할지방의정청장이 공부한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 41쪽이 우편 사삼 이용 제도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출제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우편 사삼 제도. 자, 사삼 제도는 우체국에 설치된 우편함을 이용하여 수취인이 우편물을 직접 찾아가는 제도입니다. 누가 찾아간다고요? 수취인. 혹시 여러분들 이런 거 봤니? 광주 가서 여러분들 시험 보러 광주 갔으니까 봤겠다. 광주 탐나를 가면 이렇게 여러분 학교에 가면 이런 거 있지? 네. 이게 뭐야? 열쇠. 네. 이게 뭐야? 그 맡기는 거. 그래. 이렇게 돼 있지?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우편 사삼 제도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우편을 여기다가 1번 계약을 했다면 여기다 우편을 다 넣어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사삼 제도. 이게 어디서 많이 이용하냐면 군대에서 이용 많이 했어요. 군대에다가는 군대에 내부인이 못 들어가니까 군대에서 여러분들 국군장병 오빠한테 보내는 것을 소관했다면 여기서 군대에서 나와서 찾아갑니다. 사삼 제도를 이용해. 아니 어떻게 이용하냐 이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학기 초에 학교에서 사물함 이용한다 생각하면 돼. 그 사자야. 사물함 사사. 개인 사자. 개인이 이용하는 우편함. 사물함도 여러분이 이용하지? 네. 두 사람 이용하냐 안 하냐? 안 해. 사물함도 두 사람은 공동 이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방금 안 한다며. 해, 안 해? 안 해요. 내가 언젠가 해보고 싶어. 뭘 해보고 싶어? 아니, 안 해본 거 있지? 싸우고 다니면서. 뭘 해보고 싶겠어? 야자. 너 야자? 뭘 안 해보고 싶어? 뭘 안 해봤니? 해보고 하나 꼭 해보고 싶겠어. 그거 하면 내가 특성하고 과감하게 떠날 수도 있는데. 다 해봤어, 내가. 특성하고 다니면서 합격도 시켜봤지, 공부 못안 해봤지, 욕도 얻어먹어봤지, 욕 상당품도. 엄청 욕 많이 얻어먹었어. 하나 승 같은 애. 또 요런 볼따구 하나 흔들어보고 싶어. 아이 흔들어봤어. 웬만큼 친해야 되니까. 아직 한 명도 못 해봤어. 방금 이런 거 할 때. 방금 뭐 사소한 이용 혼자 안 된다고 하는데. 같이 안 해. 선생님 강의도 안 되잖아. 언젠가는 할 거만 할 때. 그리고는 안녕 할 거야. 아직은 못했다. 너희들한테 할까? 좀 친해지자. 너희들은 좀 특이한 친구들이야, 생각하면. 개인적으로는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 너희 둘이 이름 평생 기억할 것 같기도 한데. 잘 안 돼요. 문자 오면 기억하는데.
두 달이나 승이 태어날 늘 이름 부르던데 그걸 기억 못하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근데 이제 기억 못할 수도 있겠지. 학교만 못하는데 바로 잊혀지지. 얘가 걱정돼, 얘가. 얘가 시험 한 번, 두 번 해봐서 다 떨어지면 이제 안 돼요, 저거.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얘는 괜찮을 것 같은데. 나중에 너희들 이제 면접할 때 소개해줄 애 하나가 있어. 그 친구 고창 항공고 친구인데 얼마나 대단한 친구냐면 정혜승이라고 공부는 너희들보다 학교 성적은 안 좋아. 그래서 추천서를 못 받았어. 그래가지고도 공채랑 공채는 다 지원했어. 성격이 엄청 밝아. 그래서 등치 너희보다 더 훨씬 커. 본인은 그 중학교 때 80kg 넘다더라. 남자예요. 여자애야. 근데 아니 자소서를 쓰는데 운동이라고 써놨어. 그래서 너 무슨 난 이해가 안 가서 무슨 운동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대단 많이 뚱뚱해서 뛰었대. 하루에 마라톤 이렇게. 살 많이 뺐어. 내가 보기엔 정상이야. 근데 아직도 진짜 떴다고 생각해. 근데 성격이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펀드부터 이제 공부를 했는데 펀드는 또 한 번 합격하더라. 근데 이제 증투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올해 펀드 하나만 가지고 도전했는데 학교 성적도 안 좋지. 또 자신감도 없지. 그러니까 또 안 좋아. 학교에서 추천서를 갖고 추천서 갖고 보다 공채만 넣었어요. 서류 명 통과해 어떻게 하는데 면접가 떨어지고 어떤 데는 더 심각한 것은 3명이 통과를 해갖고 면접 갔는데 면접장에 3명이 갔어. 2명은 합격하고 집안 떨어지고. 그래도 전화해갖고 쌤한테 쌤 괜찮아요. 다음에 또 있는데 오히려 나를 위로했어. 또 삼성 하대도 가서 2명 학교 2명 가서 떨어지고 왔어. 괜찮다고 그러고. 아무튼 공채랑 공채는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대박이 뭐냐면 전북에서 주최하는 지역인재 차 콘서트 같은 게 있어. 여기도 하죠? 전남에서. 네. 거기에 나가가지고 얘가 우승해버린 거야. 우승했어. 짜증한테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학교에서 못 나가게 하지. 또 안 된다고. 대학생들 어떻게 이기냐고. 또 쌤도 귀찮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또 써갖고 나갔다. 그래가지고 우승한 거야. 그래가지고 전북은행에 입사를 했어. 대박이지? 네. 대학생. 대박. 고졸로 간 게 아니야. 대졸로 간 거야, 여기는. 35명 연수를 받고 있는데 지만 고등학생이야. 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라. 고등학생들 지가 19, 19세. 가장 너하고 가까이 있는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26이래. 가장 많은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32살이래. 남자. 그래서 쌤이 뭐라 할게? 얘 근처에 가지도 말아야겠어. 얼마나 이쁘게 보이냐. 안 돼. 가지 말아야겠어. 여기는 여학생, 여자, 여기는 나 진또 여학생인데. 그러니까 35명 중에서 지 혼자 고등학생이니까 마크 출제도 없고, 이제 연수가 끝났어, 지난주. 전화했는데 안 오네. 연수 들어가는 날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쌤 붙들고 날마다 전화해서 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창피해서 못 살겠어. 왜 그래? 꼴등이, 맨날 꼴등. 시험만 봤던 꼴등. 그래서, 얘가 할 말이 있어. 쌤도 그랬죠, 어제 말했듯이. 야, 너가 꼴등하면 누가 하냐고. 막 얘가 꼴등 안 해보잖아? 얘가 만약 30등이다 하잖아. 그럼 지니까 5명 다 그만둘 거 아니야. 그잖아. 고등학생도 잘해버리는데. 당연한 거지. 그런데 이제 얘가 좀 아쉬운 게 판도가 아닙니다, 얘는. 증권을 따라가고 갔으면 업무가 굉장히 쉬웠을 텐데 하는 일이. 은행 텔러도 은행이 이런 데 시험 보러 하겠다는 거야, 이제. 시험 봐서 자기 좀 따라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지. 이게 있으면 이제 대학생들하고 똑같아. 대학생들이 이 정도밖에 아니니까. 좋았을 텐데, 이거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얘가 이제 발표를, 성격이 밝아서 발표라든가 이런 거 이제 잘해. 내용은 모르니까 맨날 물어봐.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이런 내용이 아니야. 그래서 펀드도 우리가 대충 했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죠. 오래돼서. 1년 넘었기 때문에. 지금 연수 끝났어요. 이번 주에 끝나서 다음 주부터 배치 받아. 배치를. 지금 고창 살거든? 고창이 전북은행에 있더라고. 너 거리 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저도 거리 가면 엄청 좋아. 그래서 얘는 어떤 업무를 하냐면 은행에 가면 혹시 가봤니 은행에? 이렇게 가 있으면 은행에 보면 은행이 이렇게 여기는 창구야 창구. 네.
제복 입고 있는. 근데 옆에는 양복 입고 있지? 있잖아. 앉아있는 사람. 조금만 여기서 근무를 해, 얘는. 여기서 근무하는 게 아니야. 여기 20번 뽑아서 언제 기다리잖아, 사람들이. 여기 몇명 없잖아. 여기서 근무하는데, 자랑스러워 하더라고. 꼭 이야기해. 지금 대졸사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대졸사원으로 가는 경우가 얘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4명인가 봤어. 3명인가. 그 광주상에도 그랬고 농협으로 갔는데 그냥 고졸로 전환한 게 아니라 대졸로 전환하고 합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2명이 합격했어요. 한 학교에서. 한 명은 고졸사원 합격하고 한 명은 대졸사원. 근데 이런 게 힘든 게 같은 고졸사원끼리 가면 같은 고등학생들끼리 가면 내용이 같잖아. 그러니까 뭐 어려울 게 없는데 이렇게 가니까 내용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죠. 배울 게 차이가 많아요. 그냥 참고문만 배우면 되는데 이것은 여신이라든가 대출 업무라든가 신용관련 뭐 기타 복잡한 걸 배워야 되니까 좀 어려운 말. 그래서 잘 따라갔던데. 그래서 이제 또 궁금했죠. 얼마나 차이 나냐? 너하고 바로 위하고. 근데 이 말 재밌어. 뭐라 했다니? 저하고 위하고요? 더 찐 게 찐냐 그러던데. 차이 없다던데. 성격이 워낙 밝아. 얘한테 배워 성격 밝아서 항상 긍정의 마인드. 아 이거 배우는 게 오늘 시험에 나올 것이다 이런 마인드로.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항상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지. 얘랑 그런 점은 좋더라. 근데 있잖아. 둘이 영향을 좀 주고받아. 혹시 아니 둘 다 또 산업은행 가면 초대박이잖아. 산업은행을 3명을 한 학교에서 보낸 적도 있어. 아, 진짜요? 3명을 보냈어. 한 학교에서. 근데 그때도 사연이 있지. 한 해는 학교에 추천서 못 받을 상황이야. 그때 추천서니까 학교에 3장 가거든. 근데 안 주는데 그게 성적이 좀 낮아. 근데 자격증은 다 땄어. 펀드 증권 판사는. 그래서 그때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요청을 해봤지. 혹시 이 친구는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학교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친구가 받았죠. 합격했어. 한 학교에서 3명이 나갔는데 그 뒤로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 그 뒤로는 이제 채용 규모가 워낙 적어서 옛날에 80명, 90명 채용했거든.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12명인가 채용했더라. 그 전은 20명. 와, 필요 없어. 12명이 더 가잖아. 근데 올해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한 20명만 되면 전남에서 2명 할 수도 있어. 2명 할 수도 있어. 네. 많아야 2명이야. 많아야. 1명, 2명이야. 1명, 2명인데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40명 정도 하게 되면 딱 좋은데 40명 하면 2명 정도 채용하거든. 저쪽에서 1명, 이쪽에서 1명. 목포 쪽 그쪽에서 하나, 순천 쪽에서 하나. 왜냐하면 이쪽 여수에가 산업은행이 있거든. 목포에가 있거든. 광주에 있거든. 3군데밖에 없어 산업은행이. 좋지? 거기서만 근무해. 아니면 이제 서울 여름 실내를 뛰어나는 서울로 가든. 목포도 좋은데. 집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 목포 가면 현아 뭐 신부 신랑과 일이지 영순이지 영순이. 영순이지. 최고지 뭐 최고. 그렇지 뭐 사람. 밖에 없어요. 여기도 순천에도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캠코라든가 이런 쪽도 좋지. 몰라서 근데 예탁 결정은 좀 힘들 것 같고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왜 거기를 한번 해보고 싶냐면 쌤이 지금 예탁 결정 전남 여사하고 이쪽 그 광주 쪽은 합격을 시켜봤는데 아직 전남 쪽 지역에서는 못 해봤어요. 못하는 게 좀 실력이 부족해. 근데 지금 너희들 정도 실력이면 좀 아쉽긴 해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면접장까지 갈 만한 실력인데 면접장에서 좀 웃어야지. 항상 웃어야 그렇지. 그렇게 항상 아무 생각 없이 웃고 다니면은 괜찮은데 예탁 결정은 이쪽에서 한번 보내보고 싶은데 예탁 결정은 거리에서 갈 만한 인재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 다음 주에 만나는 아마 그 친구는 좀 가능성이 있는데 은경이라고. 근데 여러 다 똑같아. 내용 똑같은데
이 친구 이제 지난번에 펀드 합격하고 이번 달에 증투 시험 볼 거거든? 합격할 거야. 근데 우정직은 여러분들이 좀 앞서 있는 것 같고. 근데 걔 이제 공부했던 습관이 있으니까 따라 붙는 속도가 크더라고. 처음에 갔더니 뭐라는 줄 아니? 국립공원 간다 이러니 깜짝 놀랐어. 말도 안 했다, 말도 안 했다. 아, 국립공원이 목표라는 거야. 국립공원, 너희 학교도 와, 하면서 국립공원. 공원이요? 공원? 그래, 좋지 공원. 않아요? 어? 국립공원 안 가서, 좋아요? 산에 가서 뭐 바람이들하고 멧돼지하고 이야기하고 그러고. 목포는 어디로 가냐? 유달산이네, 유달산. 유달산, 국립공원. 또 어디가 있냐? 없지? 여기는 지리산. 지리산. 또, 영암월출산. 아. 응, 영암월출산이네? 맨날 양벽 타야지. 그러진 않는데. 없어. 근데 여기는 없는데 또 묘하게 국립공원에. 왜냐면 그 학교가 금융권 채워본 적이 없어. 진성분들? 학교는 오래됐는데, 학교 내부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야, 얘들이. 근데 이번에 가르쳐보니까 얘들 참 좋더라. 목포여상이나 광주여상처럼 괜찮아. 전남에서 1등 하겠다는데 그 학교가 계속해서. 야, 또 선생님 거기 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딴 학교 죽었죠. 근데 괜찮았더라고요. 한 20명 정도 되는데, 한 10명 이상은 충분히 경쟁이 있어. 그래도 이번에 막판에 또 한 명 뭐 하나제로 가고 그랬으니까 좋죠. 그쪽 얘들은 괜찮아요. 얘들 참 좋아. 여러분들은 좀 특이한 케이스고, 우리는 좀 특이한 케이스야. 너희 학교에서 또 너희들만큼 문제가 나오겠죠. 선생님 봤으면 힘들다 이렇게 보이죠. 학교에서 투자도 안 할 것 같고, 선생님도 갈 시간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나주상권이 틀어져 버렸잖아. 안 가니까 배려버렸잖아, 학교가. 별로지. 그래도 2명 괜찮았는데. 2명. 올해 너희가 같아. 너보다 먼저 합격한 애들 있잖아. 같이 합격한 애들. 근데 걔들이 우리 1년을, 작년 1년을 선생님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봤을 때 뻔하다 이거야. 학교 체제가. 그래서 기대를 안 합니다. 기대를 안 하고, 여러분들은 못 따라오죠. 누가 나올 줄도 아는데, 그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여기까지 하는데 뭐 따라오겠냐? 또 우리 4.3 제도도 아는데? 응. 4.3 제도도 아는데. 자, 4.3 제도 이용해보자. 어떻게 하냐? 여러분 학교에서 뭐 해야 돼? 그거 똑같아. 뭐 하는 거라고? 사물함 신청하는 거 똑같아. 학교에다 뭐 해야 되는데 가서? 사물함. 물건 넣어야 돼. 문도부터 넣냐는 거? 열어요. 여러분. 자리 정해요. 그렇지, 자리 정하. 이거 순서가 시험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친구들아. 신청인이 먼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뭘 제출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될 거 아니야. 사물함 사용한다, 안 한다, 사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걸 담당하는 계약부서가 있어요. 이 계약부서에서 순서를 기억해. 신청인 신청서만 작성해야 되겠지, 항상. 네. 계약부서에서 뭐 하겠니? 그걸 받아서 두 번째 어디가 있니? 신청서를 확인해야 되겠지. 네. 신청서를 확인하고, 두 번째 확인하고, 여러분한테 여러분 사물함에 열쇠 있잖아. 네. 그래서 열쇠를 교부한다고 돈 달라고 해야 돼. 열쇠. 그래서 열쇠 이렇게 쓰냐? 열쇠 이렇게 되는 거. 어떤 게 맞냐? 이게 맞냐? 네. 자, 영어로 키라 할까? 열쇠 등 제작 설비를 증거하고 돈 달라고 해야 돼요. 열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보자. 세 번째, 지원부서에 세 번째, 지원부서에 열쇠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겠죠? 네. 자, 열쇠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열쇠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열쇠를 제작해서 네 번째, 제작해서 계약부서에 주면 이 열쇠 누구한테 줘야 되겠냐? 신청인. 근데 다섯 번째, 신청인한테 열쇠를 주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야. 자, 신청인은 이제 우편물 어디에서 받겠다는 거니? 사상 내 창고에다 넣으라는 거지? 집으로 보내지 말고. 네. 그러니까, 자, 이 신청인이 사상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계약부서한테 써요. 계약부서가 누구한테 알려줘야 될까? 그렇지. 집배원한테 알려줘야 되겠지? 네. 집배원이라 되니? 집배부서, 발착특수 집배부서. 집배부서가 뭐야? 우편물 배달하는 자. 이 집배부서에 알려줘야 돼. 이게 몇 번째니? 세 번째. 계약을 통보해 주면 이제 사사함제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현아가 있다면 이제 현아에게 오는 우편물을 이제 어디에다 넣어라? 사서함. 여기 사람 어디에다가? 사서함. 사서함에 넣었습니다. 여기까지 가니? 네. 여기까지 갔는데 중요한 건 그거야. 자, 신청서 사용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주의사항이면 100통 이상 다량 이용자 대상으로 2인 이상이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의하고요. 한 장 넘겨봅니다. 이 사서함 제도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이 어디로 가냐면 자 45쪽 가봅니다. 45페이지에 우편물의 사서함 교부라고 찾았니? 네. 사서함 우편물 교부 방법. 사서함에 교부하는 우편물은 도착할 때마다 사서함에 투입하고 이용자는 직접 사서함에서 우편물을 교부한다. 그래서 이제 현아는 항상 어디 가서 이제 내 물건 찾아와야 이 우편물? 사서함에 가서 찾아와야 되겠지? 사서함에 가서 찾아오는데 중요한 건 이거야, 친구들아. 2번에 별표 쳐봐. 동그라 2번에 사서함 번호와 주소가 함께 기재된 우편물. 자, 우편물에가 자, 사서함 몇 번? 2225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주소도 적어져 있네. 주소, 강진, 평영, 서현아 이렇게 적어져 있어. 이런 경우에는 어디다 보내야 될까? 사서. 어? 사서? 사서함에다 보내는 게 원칙이야. 이해가니? 네. 그런데 등기로 온 것은 어디로 보내야 될까? 주소. 그렇지, 주소로 보낸다 이거. 오케이. 사서함 번호와 주소가 함께 기재된 우편물이나 사서함 번호를 적지 않았더라도 사서함 이용이 확실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일반 우편물을 사서함에 넣어두고 그래서 끊어봐. 이제 사서함 그렇지 끊고 그 뒤로 당일 특급, 2길 오전 특급, 특별 선달, 보험 등기, 맞춤형 계약 등기 우편물은 어디에 배달한다? 주소지에 배달한다. 왜 당일 특급, 2길 오전 특급, 특별 송달은 주소지에 배달할까? 중요하고 또 뭘 받아야 돼? 사인. 그렇지, 사인 받아야지. 여러분들 우편 받아보면 등기 받았다고 사인해달라고 하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소지에 배달합니다. 주의해. 자, 이런 경우에 등기 취급 우편물은 주소지에 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서함 번호와 주소가 들어가 있을 때 등기, 특별, 2길 오전, 당일 특급 이런 것을 어디로 보낸다? 주소지에 보낸다. 이게 시험 문제 지문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편 물류 보겠습니다. 41쪽. 조금만 참아. 다이가 1시간 빨리 끝나는데. 공부를 잘하니까. 왜? 잘한다 생각 안 되니? 잘해. 자, 42쪽. 우편물의 처리 과정입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자, 발송인이 먼저 우표를 어디 가서 접수했단 말이냐, 이건? 우체통. 뭐? 창구. 창구 가서 접수하지, 이현아야. 어디 가서? 창구. 우체통에 포함 두 가지 있잖아. 그래서 계약에 성립할 때 두 가지가 있었지? 네. 접수하는 방법이 있었고, 우체통에 투입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네. 자, 접수하면, 여러분, 창구에서 접수하면 이렇게 접수했어. 그럼 뭐 하니, 그 사람들이? 이 도장 찍지. 도장 찍는 걸 뭐라 한다고? 소인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 소인. 그 다음 우체통에 넣어서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뭐 한다 했죠? 네. 그리고 뭐라고 해? 수집. 그 다음 수집에 가서 또 편지에다 뭘 찍어야 되겠냐? 도장. 소인. 오케이. 그래서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정리하다 보니까 접수 창고에서 보내면 도장이 찍혀져 있는데 우체통에서 가지고 온 것은 소인 찍혀져 있어, 안 찍혀져 있어? 안 찍혀져 있어. 그러니까 다시 뭐 하는 거야? 소인을 찍는 거야, 소인.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계약이 체결되겠죠? 그 다음 운송하고. 운송할 때 이제 교환합니다, 교환. 뭘 교환하겠니? 진도의 우편물과 강진의 우편물 서로 교환하겠지? 강진에서도 진도에 보내는 우편물이 있을 것이고, 진도에서도 강진에 보내는 우편물이 있겠죠? 서로 이제 구분하고 교환합니다. 그 다음에 교환된 것은 이제 각 우체국별로 운송을 하고, 또 운송이 되면 다시 구분해야 되겠지. 진도에서도 진도 읍에 있는 것과 또 무슨 도가 있니? 어떤 우남산장 뭐 이런 쪽에 있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되겠는지 마지막으로 배달. 그 다음에 수취인에게 보내주면 되겠죠?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어디로 가보냐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자 이거야. 그래서 이런 형태의 시험 문제는 시험에 봤을 때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사삼 제도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겁니다. 자, 쭉 가서 어디로 가냐면 113쪽 가봅니다. 113쪽. 113쪽에 가니까 우편물의 일반 취급 처리 과정이다. 가로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했죠. 네. 자, 2012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자, 발송인이 접수하면 뭐 한다고? 소인. 소인 도장 꽉 찍고, 그다음 우체통에 넣은 것은 도장 찍어져 있어, 안 찍어져 있어? 안 찍어져 있죠. 수집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도장이 안 찍어져 있네?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소인. 그래서 기억은 소인. 소인 있으면 또 뭐가 있어? 대인이 있지? 없냐? 소인 하면 뭐가 생각나? 그거요. 나도 그거 생각나. 그거요. 거인. 그렇지, 거인, 걸리버. 여행. 니은 번은 뭐 해야 돼? 걸리버한테 이제 갔으니까. 체결. 체결. 그다음 디귿번은? 운송. 그죠, 운송. 그 다음에 서로 이제 교환했죠? 그 다음에 디귿번 다시 운송하고 9번에서 1번에서 뭐 해야죠? 배달. 발송하죠? 발송? 네. 발송. 배달이 아니라 발송. 그래서 이런 형태의 배달하잖아요, 배달. 네. 하지만 이런 형태의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가보죠. 앞으로 가서. 자, 42쪽. 우편물의 발송입니다. 자, 우편물의 발송 순서입니다. 가장 빨리 보내는 게 뭐겠어? 특급, 그 다음에 보통 등기, 일반 순으로 보내면 되겠고요. 일반 우편물이 있고요. 다음에 특수 취급 우편물이 있습니다. 43쪽에 보면 특수 취급. 그 다음에 4번에 운반차의 우편물 적재 순서. 자, 2번에 보니까 일반 소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등기 소포, 일반 통상, 등기 통상, 중개 우편물 순으로 담는다 됐습니다. 우편물의 운송이 있고요. 자, 우편물의 운송 순위, 방금 했죠? 1순위, 2순위, 3순위. 자, 1순위 별표 쳐볼까요? 가장 빨리 보내는 게 뭐야? 특급에서도 뭐? 당일날 보내야 되니까 빠르겠죠? 그 다음에 2길 오전도 가장 빠르죠? 네. 그 다음에 EMS 우편물도 1순위입니다. EMS 아까 했죠? 네. 이거 다음에 하겠습니다. 국제우편에서 이것도 빨리 보내야 돼요. 2순위는 2길 특급이고요. 아까는 2길 오전이었죠? 네. 2길 오전보다는 오후까지 보내는 것이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2순위. 등기도 2순위. 보통 등기도 2순위. 국제항공도 2순위. 그래서 그 2순위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날 오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오전은 아니더라도 오후에 오죠. 근데 어떤 지금 오전에도 와버리더라? 할 일이 없나 봐. 그런지. 우편물이 없는 집은 오전에도 오더라고요. 분명히 이 길로 보냈는데 다음날 오전에 도착했다고 문자 오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오후 4시가 돼도 안 온다고 문자 오신 분이 있어요. 운송의 종류, 정기 운송이 있고, 임시 운송이 있고, 특별 운송이 있습니다. 정기 운송이 정기적으로 보내는 것을 말할 게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우편물의 배달을 보겠습니다. 집배, 모은 것을 말하고요. 집배국에서 근무한 집배 우체통에 투입된 우편물을 지정한 시간에 수집하고 우편물에 표기된 수취인의 주소지로 배달하는 우편 서비스를 집배라고 해요. 우편물 배달 흥도가 있습니다. 우편 집중국에서 배달 슬로를 구분해서 수취인에게 보냅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봐요. 배달물 원칙이 있습니다. 배달의 원칙.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여기에 표면에 기재된 것을 배달한다 이거예요. 네. 이게 원칙이고. 2번, 2인 이상을 수취하는 경우는 누구한테 배달한다? 그중 1인에게. 예를 들어서 문승희, 선현아 이렇게 수취인 두 사람이라 그중 아무한테 한 명만 보낸다 이거. 그냥 3번에 우편 사사함번을 기재한 우편물은 당일 사사함을 배달하고요. 취급 과정 기록하는 것은 수령으로부터 확인 서명 받습니다. 근데 반드시 당사자에게 받니? 아니요. 그렇지, 아니라는 거. 취급 과정을 기록한 우편물은 전담 수령으로부터 그 수령 사실에 확인을 받고 배달합니다. 우편물 배달 기준이 있고요. 배달 우선 순위는 아까 살펴봤네요. 1순위는 기록하는 거, 국제항공 우편물. 국제항공 우편물 EMS예요. 이런 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배달의 특례가 있습니다. 자, 배달의 특례는 주의합니다. 배달 특례. 이런 게 시험 문제는 특례가 주로 나오죠. 동일 건물 내에는 어떻게 배달하냐 이게. 지금 이 건물도 동일 건물 내죠? 네. 이 건물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동일 건축물이나 군의 수취인에게 배달 우편물은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관리사무소, 접수처, 관리인 등이 없는 경우에는 우편물은 우편 수취함. 우편 수취함이 뭐냐? 친구들아? 우편함. 그렇지, 우편함. 이 건물 너희들 일단 문 열 때 보면 거기 있어요. 우편 수취함.
봤니? 못 봤지? 아직은. 우편 숫자. 여러분도 있죠? 네. 들어갈 때. 들어가 있죠? 이게 뭐라고요? 우편 숫자. 거기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편 숫자에 넣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뭘까? 반드시 음식 같은 거. 어? 그렇죠. 등기. 반드시 당사자에게 보내야 될 게 있잖아. 네. 특수취급 우편물은 또는 요금 수취. 요금을 받아야 되죠. 네. 그 우체통에 넣고 와버려? 그냥? 아니죠. 상대방 돈 바꿔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안 돼요. 자, 우편물 사사함의 교부한 거 아까 살펴봤고요. 보관 우편물 교부가 있습니다. 보관 우편물 취합니다. 보관 우편물이 도착하면 도착 일부에는 찍고 따로 보관하는데 보관 기간은 도착한 다음부터 며칠로 한다? 10일.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다른 이유로 10일 이내에 수령할 수 없으면 며칠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0일. 그럼 친구들 다 해서 며칠이라는 거니? 30일. 40일. 그렇지. 최장 며칠까지 할 수 있다? 40일. 40일. 최장 40일.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수취인 청구에 의한 창구 교부할 수도 있고요. 수취인이 나는 우체국 갈 일이 있으니까 창구에서 교부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집배운 배달 전이나 배달하지 못해 반송하기 전 보호장하는 우편물은 수취인이 창구에 의해서 창구 교부하고요. 선박이나 등대로 가는 우편물에 대해서도 창구에서 교부합니다. 다음에 공동 수취한 배달이 있습니다. 자,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농촌에 가시면 이렇게 한지 여기 사람 여기 사람 이렇게 있잖아. 네. 왔다 갔다 불편하시니까 한쪽에 마을 회관에다가 많이 해놓고 여기서 수취할 수도 있다 이거. 이런 건 기억할 수도 있겠는데. 동네 도시적에도 모르잖아. 교통이 불편한 도서, 농어촌 지역, 공동생활 지역 등 정상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 마을 공동 수청을 설치하여 배달한다 했어요. 공동 수청. 그럼 이 공동 수청 누가 만들어줄까? 내가? 돈 모아서. 어? 누가? 돈 모아서. 돈 모아 동네 사람들이 좋은 생각이다. 이것은 배달 우체국장이 설치합니다. 뭐지? 우체국장. 이거 누구 편의를 위해서 한 거니? 배달. 그렇지. 우체국의 편의를 위해서 한 거잖아. 원래들 하면 이 집에 한번 갔다가 이 집에 갔다 이 집에 갔다 이 집에 가야 되잖아. 네. 그런데 공동수청 우체국장이 배달하는 우체국장이 설치합니다. 이 사람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체국장이 써라. 공동수청 배달에 우체국장 설치라고 써놓으십니다. 써놨니? 네. 배달 우체국장이라고 써놔요. 이게 시험에 나왔다. 수취인 신고에 의한 등기 우편물 대리도 가능하고요. 수취인이 신고해서 내가 못 가니까 아들내미한테 보내주세요 이럴 수도 있겠죠? 네. 대리로 하나요. 수취인 장기 부재할 때입니다. 뭐 해외를 이사 갔다든가 휴가 갔다든가 이럴 때는 15일 이내면 돌아올 날짜에 다음 날에 배달하고요. 15일 이후면 수취인 장기 부재라고 해서 반송시켜버려요. 다시 돌려줘 본다 이거죠? 도저히. 무인 우편물 보관함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건 했습니다. 3번에가 시험에 나왔었는데 보험취급, 특별송달, 착불송달, 계약 등기는 우리가 직접 무인 배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겠죠? 네. 그래서 등기 취급과 관련된 것은 안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해서 국내 우편이 여러분한테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서 5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쭉 가봅니다. 쭉 가서 84쪽에 박수 치면 끝나니? 84쪽에 여기서부터 몇 문제 안 돼. 그래서 몇 번까지 풀어봐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풀어봐. 지금요? 그럼 풀어봐야지 이제. 죽음요? 놀리고 공부해야지. 어디까지로 가냐면 친구들아 119쪽 119페이지까지가 국내 우편. 국내 우편은 몇 문제 안 돼. 70문제밖에 안 돼. 이거 달달달 외우도록 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와.